예, 안녕하십니까. 제목이 조금, 어떤 측면에서 엄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브레인하고 디자인에 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원칙은, 디자인의 대원칙은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는 최소하고, 의미는 맥시마이저, 최대화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말처럼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미묘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에서 구조와 작용에 최적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브로드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한번 봅시다. 그런 착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우리가 통신이론에서 공학하신 분들은, 특히 통신공학이나 전자공학 분들은, 익히 본 그런 수식입니다. 3년의 수식이라서 통신이론의 아주 기본이 되는 수식이죠. 이 C는 뭐냐 하면 capacity, 통신 용량입니다. 통신 용량이고, W는 밴드위스입니다. 밴드위스, 통과 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 로그는 베이스가 이진법 E입니다. 그리고 1하고 S는 뭐냐 하면 시그널 파워입니다. 시그널 파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보의 전력 스펙트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N은 노이즈 파워입니다. 이 통신이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공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최소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최대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정보 이론의 기본 공식인데, I가 인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포메이션은 확률에 반비례하는 거죠. 확률에 노브를 취하는 게 반비례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확률이,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거는 뭐냐면 확률이 낮은 거죠. 그죠? 확률이 높은 거는 뭡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하고 온 게 있습니다. 물리에 들어간 이야기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건 내일 해가 동쪽에 뜬다. 100% 예측 가능한 이야기죠. 그럼 확률이 1이죠. 그럼 이 분모를 1로 하면 분모 분자가 1이 되니까 노고 1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량 꽝! 정보량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무슨 이야기할 때 정보량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언질이, 어떤 묘사가 일어날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보가 높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코가 두 개인 사람을 봤다 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코가 두 개인 사람. 확률이 얼마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있는 줄. 그 확률이 제로면 어떻게 되죠? 정보량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동물이 움직이는 양상이 감각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물은 돌출성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돌출한 현상, 돌출됐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런 확률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확률이 낮은 거죠. 예측 못하니까. 그래서 이 두 공식을 정보이론하고 통신이론의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두고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을 좀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정보이론에서 이 통신 용량이라는 걸 내각으로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유비관계를 따져보면, 자, 이쪽이 N이 노이즈라 했지 않습니까? 노이즈가 크면 통신 용량은 제로 되는 거예요. 잡음이 많으면 아무리 자기가 전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는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스, 그러니까 시그널의 파워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뉴스에 어떤 게 났냐면, 한여름인데 서울 시내에 있는 매미들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가로수에 있는 매미들은 짝을 찾기 위해서 보통 울어갖고는 노이즈가 워낙 크니까 서울시의 자동차나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짝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전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시그널 파워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매미는 시골 매미보다 엄청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 우스갯소리 안 나요? 굉장히 이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전달하기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한 방식은 소스,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를 높이는 데 가요. 그래서 목청이 높은 거예요. 저도 가는 목청 높을 때 있는데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 일으키면 안 돼요. 정서의 인플레이션은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낮춰줘야 돼요. 노이즈를 낮춰주면 시그널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택하는 방식이 시그널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에너지가 엄청 듭니다. 효율도 떨어져요. 네. 자. 그래서 디자인 원칙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에너지를 가기 위해서는 시각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시각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채워 넣기를 하고, 예. 대충 생략하고. 그래서 크리컬처가 그렇게 처칠 사진보다 더 처칠적인 것은 처칠의 크리컬처입니다. 정보량을 확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 그러니까 문자를 읽히기 전에 만화를 먼저 좋아하는 이유가 만화에는 이 선그림이 되기 때문에 정보량이 줄여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각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각은 가급적이면 정보를 줄인 쪽으로 진화해왔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각적 디자인에는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단순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의미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 의미를 살리려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학에서 자주 하는, 시에서 자주 하는 그 테크닉인데, 의미를, 그러니까 음패를 시키는 거예요. 은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전 시간에 우리 조장희 박사님하고 한자가 굉장히 그 이펙티브하다. 한자를 많이 쓰니까 머리가 좋아지더라. 간단히 말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왜 한자가 그렇게 이펙티브하냐면요. 한자는 다의성이 있잖아요. 의미의 함축성이 있는 거예요. 은유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은유적인 거는 정보를 대규모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작용에 최적화는 대칭하고 리듬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아지려면 확률을 줄여주면 되거든요. 확률을 줄여주면 이제 돌출성인데 예측 불가능으로 가는데 돌출성이 많아지면 뭐가 무슨 생기냐면 넌센스가 생겨버려요. 넌센스를 극복하는 문제가 이 인간 브레인 진화에서 아주 중요하다 봐요. 저는 의미적으로. 네. 그 짐승들은 감각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돌출성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컨사일리언스. 네. 현저성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넌센스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돌출성이 과도하면 예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암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서 예를 들면 보세요. 극적인 장면을 무제한으로 한번 삽입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카오틱해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파라독스인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돌출성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얼떨결에 확 이렇게 돌발적으로 전개를 해주는데 돌발성이 많아지면 분산적이 되고 이 의미가 모아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복선을 깔잖아요. 소설은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전대목에 다 이렇게 작가들이 그 복선을 얼마나 교묘하게 안 보이게끔 보여주는 거, 안 보이게끔 보여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복선이 안 깔리면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돌출성만 있으면 그건 카오틱한 현상, 그건 예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런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적용하는 걸 쭉 보면, 문학 영역. 자, 문학은 전적으로 느낌의 디자인이죠. 느낌의 디자인.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시보다 더 극명한 게 뭐냐 하면, 그, 키워드 잡는 겁니다. 예. 그 뭐냐면, 카피라이트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잖아요. 99% 잉크와 1%의 띵크로 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요런 그렇게 카피라이트가 시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 형용사에 한 명사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죠? 디자인적 감이 필요하죠. 디자인적 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학은 구조와 작용에서 디자인이죠, 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디자인입니다. 이 전체가 그 디자인 개념이 적용되는 분야죠. 좀 빨리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그 카프라이트를 잘하는 사람이 시저죠. 예, 시저 전기를 보면 대단하죠,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하면,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아주 키워드를 잘 선택해요. 예,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넜다. 다 알죠,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 하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혹시, 이거 바로 시저가 원로원한테 보고한 편지입니다. 파르티아하고 로마가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파르티아하고 정복하고 나서 원로원에 보낸 편지가 딱 요 세 줄밖에 안 돼요. 예, 핵심을 지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전체 이론적 베이스는, 우리 사이트에 누가 잠깐 언지를 줬는데, 이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나온다. 그죠? 나마찬드란. 예, 나마찬드란이 그 주장하는 예술의 10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걸 여러 예술 분야에 얼마나 적용되는가를 한번 같이 따져보는 거죠. 피크 이동, 그룹화, 대조, 격리, 엄폐, 대칭, 우발성에 대한 혐오입니다. 반복, 리듬, 질서, 균형, 원류. 재밌죠? 무슨 얘기냐면 우발성은 예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발성이 왜 예술이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발성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넌센스로 빠져요. 예. 그러니까 예술은 센스하고 넌센스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아까 문학에서 키워드 디자인 같은 걸 이런 쪽으로 보세요. 헤르만, 이게 누구죠?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그 소설 이름이잖아요. 킬로만자로의 눈. 이거 왜 장면이 잘 됐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킬로만자로는 적도 바로 밑에 있는데 어떻게 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뭘 썼느냐 하면 대조, 컨트라스트를 극단적으로 준 거죠. 예. 킬로만자로 눈이라는 그 용어를 들으면 평생 기억에 잊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예. 그 다음 블랙스완 또 대표적이죠. 블랙스완 한분들 많이 잊어버리죠. 왜죠? 백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얗다고 하는데 검은 백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마답비연. 혹시 이번에 작년도 실크로드 간 분들은 다 고개 끄덕거릴 거예요. 마답비연이 한자인데 이게 뭐냐면 말맞자, 밟을 답자, 비자는 뭐냐면 날비자예요. 연은 무슨 연자인자를? 제비연자예요. 이 얼마나 문학성이 압축되어 있어요. 말이 얼마나 날렵했으면 그 하늘을 나는 제비를 밟고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문학적 상상력이 하나의 키워드로서 압축된 표현이죠. 저는 한 번도 평소 안 잊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 이런 것들이 진짜 인간 지능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디자인의 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문학적 디자인이죠. 자, 이건 통신진 다시 한번 봐요. 이건 참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 하면요, 자기의 의미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시그널의 인텐시티를 높여요. 그러니까 목청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결혼식에 가보면 알아요. 양갓집에 이렇게 해갖고 뒤에 이렇게 피로연 할 때, 그 집안의 어른의 목소리를 데시벨로 바꿔보면 그 집안 분위기 다 알아요. 최고 어른의 목청이 높으면 그 집안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목청이 높아져야 돼요. 아까 그 매미처럼. 예. 이게 쓰면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를 높이는 게 아니고 노이즈의 파워를 줄이는 게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디자인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대부분 명품, 명작에는 그 바탕의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극단적으로 줄여줘요. 그래서 뭐냐면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자양은 뭐냐면 조용함을 넘어서갖고 고요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고요함보다 더 무서운 고독까지 떨어져야 예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노이즈 레벨을 미니마이즈 시켜줘야만이 시그널이 제대로 전달되는 이 원리예요. 네. 대단하죠. 다시 한번 고요함은 미케니컬, 기계적 소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고요함은 내적 소음이 없는 거예요. 멘탈리 소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소음이 없는 고요함 속에는
제너레이트하는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독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은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창작이나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고요함, 고독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낮아져 보세요. N값이 줄어들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이 통신 용량,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쪽 그 디자인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감정의 디자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강의를 좀 했는데 리워드 프로딕션 에러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 사회자분들이 항상 그 실수를 범하는데 강사를 굉장히 칭찬을 해요.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그거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보다 프로딕션 해고 했는데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굉장히 재밌어 할 건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기본 원리예요. 네. 얼떨결에 우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출성이 생기죠. 예측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논란 반응이 일어나요. 논란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원칙은 뭐냐면 프로젝션 에러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돌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프로젝션 에러가 일어나야만 되고 사실은 도파민이 나올 때는 보상 그 자체보다 보상을 예측이 깨졌을 때 도파민이 더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행 자체보다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잡을 때 더 좋잖아요. 우리 이상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프로덕션 에러, 리워드 프로덕션 에러를 맥시마이즈 크게 해야만이 돌출성, 예측 불가능해지고 그때 놀란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경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 아까 디자인, 남아찬드란 디자인 10가지 원칙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보면 이 프로젝션 에러를 증가시키는 거, 예측을 못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은폐하고 은유입니다. 그대로 적으면 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국민학생 초등학생 일기장 같은 거 되잖아요. 시는 뭐든지 숨기는 거예요. 시는 뭐냐 하면 의미를 숨기는 거예요. 의미를 숨기고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란 거는 뭐냐 하면 이미지의 논리요.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션 에러를 그 감소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대조 반복입니다. 네. 자, 마다비언 한번 보세요. 자,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이 마다비언. 우리 가서 봤어요. 이게 실제로 이 무덤에서, 중국 그 무덤에서 발견됐는데 거의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최근에 유수되고 있는 우리나라 천마도 거의 같아요. 네. 마다비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언어의 디자인, 전부 오늘 디자인에 관한 말입니다. 언어의 디자인 달인들이 시인들입니다. 그 중에 일본의 하이쿠 시 같은 걸 보면, 바쇼, 유명하죠, 이거는. 적막하며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울음소리요. 유명하죠. 다 이거 알죠, 이 시. 보세요. 얼마나 이게 대조를 많이 쓰는 거 보세요. 매미 울음소리 얼마나 강해요. 근데 그걸 적막하다는 거하고 비교하잖아요. 뭐죠? 컨트라스트. 가장 쉽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컨트라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어서 컨트라스트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물이 다 해요. 근데 컨트라스트를 적절하게 균형 못 잡으면 촌스러워져요. 대부분 컨트라스트를 너무 강하게 줘갖고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시를 하나 볼게요. 문학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알죠? 보세요. 여기 보면 반복 리듬이 있잖아. 이 시가 노래됐을 정도로 리듬이 탁월하잖아요. 네. 반복 리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시에서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 못 받는 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대중성은 확보를 해요. 반복 리듬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가 안 되느냐면 언유를 못 집어넣어요. 이쪽에서는. 반복 리듬이 강하면 언유가 약해져요. 예를 들면 언유를 강조한 시를 보면 이런 거 보세요. 여보세요? 은폐 언유를 마시는 시,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여보세요. 이 시 시간상 박자세 모임에서 제가 몇 분 이걸 낭독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예. 이 봄날 그 숙둑새 오는 이때 이 치잡고 쓰라요. 제목조차도 은유를 썼죠. 그 다음에 그 시련의 아픔, 시련의 그런 걸 감정이입을 통해 갖고 전부 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법당에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이 목탁 소리가 도로록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속가에서 사귀었던 그 여자를 멀리 하면서 그 스님의 내면의 세계를 언유로, 그 다음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숨기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는 굉장히 탁월한 시죠. 자, 제가 만든 그러니까 언어의 디자인입니다. 우리 박자 세분들 다 알죠? 보시면 자연을 제가 시공의 춤, 원자의 춤, 세포의 춤. 기억은 어떻게 했죠? 대칭화, 순서와 배경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그 키워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깊이 있고 피해가더라. 컨트라스트 확 줬죠? 이 정도면 이제 어떻게 그런 키워드를 만드는가, 그걸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빨리 어필하는 방법은 대칭을 쓰고 컨트라스트를 주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전문가들이 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은폐하고 은유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정보량이 더 많아져요. 애매함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 문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관찰은 보세요. 시공의 사유, 기원 추적, 패턴 발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론적 베이스는 그 라마찬드라의 논문입니다, 사실은. 예술의 10가지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과학적으로. 예술의 10가지 뿌리가 뭐냐면, 피크시부터, 그 다음에 퍼셉셔널 그룹핑이죠. 컨트라스트. 워낙 잘해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자, 아이솔레이션은 조금 어려워요, 요게. 아이솔레이션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고 인상파화가를 생각하면 돼요. 인상파화가의 그림은 윤곽이 흐릿해요. 왜 그럴까요? 시각 중에 색깔이 있고 형태가 있잖아요. 입체파는 형태의 방점을 두고 형태를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피카소처럼. 근데 인상주의는 색깔의 극단으로 간 거예요. 색깔의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극단으로 간 건 아이솔레이션을 거예요. 형태를, 색깔의 효과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형태를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심메트리. 이거 보세요. Abhorrence of the coincidence. 우연히 일어나는 걸 혐오한다는 거예요. 예술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우발성만 갖고 있으면 예술이 안 돼요. 그 다음 립테이션, 리듬, 오더린스.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하고 메타포입니다. 균형하고 은유가 들어가야 돼요. 그 총체적으로 디자인은 뭐냐면 느낌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느낌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그럼 느낌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자, 여러분 느낌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건데, 자, 이거 아주 고즈넉한 산사의 이 봄 벚꽃이잖아요. 고목의 벚꽃. 자, 어떻게 디자인하셔야 되냐면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벤치 앉은 사람 중에 어느 쪽을 하나 가려보세요. 어느 쪽을 가리면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예술적일까요? 요렇게 가리는 게 더 예술적일까요? 한번 하게 보세요. 요렇게 가리는 게 더 예술적일까요? 자, 요렇게 있으면 요거 조금 외진자잖아요. 요렇게 하면 예술에서 좀 벗어나요. 가운데 있으면. 외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키우는 거는 간단해요. 어떤 괜찮은 사진을 갖다 놔놓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변형을 한번 해보면 돼요. 변형을 했을 때 느끼는 자기의 반응을 관찰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배외측 전전두엽하고 아까도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 아나 전전두엽이 연결된 데를 잘 한번 보세요. 저 다이어그램인데 보시면 사실 가장 많이 연결된 데가 붉은색으로 했는 후각, 미각, 내장 연합피질입니다. 내장하고 관계 있어요. 느낌은. 셀프하고 프리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 46번 도소레트랄 프리폰탈 코텍스는 감각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 센터가 되는 거죠. 바깥 세상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전전두엽의 두 가지 가장 그 기능 중에 그 내측 전전두엽은 우리 내장이나 후각 이쪽에서 오르는 이 몸의 뿌리를 둔 셀프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최종적으로 프로세스 되는 게 내측 전전두엽을 보시고, 바깥 세계상이 시각, 청각, 체감각 피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프로세스 되는 것이 배외측 전전두엽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배외측 전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억제입니다. 억제. 이니비에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동물에서 인간으로 가는 과정에서 동물은 본질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돌출성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감각에 구속된, 환경에 구속된 이 감각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돌출성은 정보량은 많을지 예측은 불가능해갖고, 그 사람을 어떤 자극을 확 끌긴 하지만은 의미를 제너레이션 하기 어려워요. 뭐 의미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감각을 지연해야 돼요. 시간성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돌출된,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저쪽에 갑자기 문이 확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보고 있다가도 저쪽으로 시선이 돌아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카딕이잖아요. 안구 도약 운동이에요. 그걸 억제할 수가 없어요. 짐승들을 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안티사가틱이 일어나야 돼요. 안티포인팅하고.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안티포인팅, 안티사가틱가 뭐냐, 바로 사일런서, 그러니까 돌출성으로 가는 신경자극을 끊고 감각 지연 쪽으로 가서 의미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돌출된 데서 우리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작년도에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안티사가틱, 안티포인팅이 언어의 진화에서 핵심이라고.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거, 사기를 칠 수 있는 건 인간의 아주 고동한 능력이 그랬잖아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이거 금덩어리를 내가 이거 묻어놨다 하면 친구들한테는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안티포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내가 반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본래적으로 동물적으로 이쪽에 중요한 곳에 이게 돌출성이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이 스틱헤드, 이 감각을 스위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동물은 이걸 못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안티포인팅이라고 그래요. 안티사가틱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감각, 시선 자극이 오는데 눈동자가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걸 억제하고 안 그런 척 딴 데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원숭이도 어려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티사가틱, 안티포인팅 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돌출적인 이 현상을 스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의미로 나간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시 의미에 구속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걸 해주는 게 전전두엽이고, 특히 배시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쪽에서 이니비에이션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극에 따라가는 이걸 이니비에이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억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포인팅 반대로 가르쳐서 그게 속이지. 실제로 정보는 여기 있는데 이거라고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거.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전두엽에서는 그 대뇌 피질이 전체 학습한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폐혈책 전전두엽, 도소렌트라 신이 정지한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뭐죠? 이니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니비에이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출된 자극에서 따라가지 않고 스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내면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나오게끔 진화하게 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자코메티의 아주 그 경매 사상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 이 걷는 사람이라는 작품인데, 여보세요. 뭐냐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의미를 추구하는 극단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걷는다는 개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보고 있느냐 하면요. 걷는다는 개념의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의 본질이 뭐냐면요.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더 뺄 것이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더 빼보세요. 이거 얼그러지지? 세상에. 네. 이게 본질입니다. 더 뺄 것이 없는 상태까지. 왜 그럴까요? 정보량을 미니마하고 뭘 맥시마한다? 의미를 맥시마하는 거예요. 정보량을 미니마하기 위해서 이 인간 쪽으로 오면서 뭘 했냐면 범주화 머신이 오퍼레이션 시작되는 거예요. 범주화가 가행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범주화되기 때문에 금방 통째로 우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더 뺄 것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술의 본질은. 네. 정보량을 줄이고 의미를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개념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네. 애들만 뭐야겠죠. 더 뺄 것 없는 상태. 자, 디자인 하는 분들, 이거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뭐 제가 했는 이야기 아니고 이건 완전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든 뭘 쓰든 가장 그 정보,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해야 돼요. 노이즈를 미니마이즈 해야 돼요.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네. 그래서 구조적 디자인은 느낌에 대한 디자인인 거죠. 네. 이걸 뭐 제가 이야기 많이 했던 거고. 전체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스피로제네에서 나오죠. 전체 연결망입니다. 네. 우리 대뇌 피질에서 연결망에서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받는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왜 출현했는가 찍어봤을 때는 다 어쨌든 그 생물학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뭐냐 하면, 인간이 갖는 목적 지향성에 기반을 둔다 봐요. 그래서 보시면, Reward Driven Approach, 도소라이트랄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 Value Based Decision. 그 다음에 Goal Directed Control. 우리 박자 세원들 송년회 때 제가 이 강의했던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Goal Directed Control은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게 뭐냐면 Reward Driven Approach가 뭐죠? 쿤벤스입니다. 근데 고친다니 깜빡했어요. 다 기억나죠? 쿤벤스가 바로 Reward Driven Approach예요. 이건 그냥 저돌적으로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Decision 어떻게 하냐면 Value Based Decision. 이게 바로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올 디렉트 컨트롤은 뭐죠? 컨트롤은 억제, 이니비에이션이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배회 책상정도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2013년에 나오는 뭐 반년도 안 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이 제목이 뭐냐면 The Nucleus Accumbens as a Nexus between Values and Goals in Goal Directed Behavior. 인바이티드 페이퍼인데 아주 대단해요. 그동안 이쪽 골 디렉티드 목적 지향성에 관한 모든 논문을 총괄했던 그런 논문인데 잘 보시면 Goal directed behavior is a fundamental means by which animal can flexibly seize. 쭉 나오죠?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송년회 때 이걸 좀 언급을 했었는데 요 핵심이 뭐냐 보세요. Information on possible outcomes. 여기 어디서 하느냐 하면 프리프론탈에서 하는 거예요. Possible outcome. 예측 가능한, 곧 앞으로 생길 예측 가능한 결과를 우리가 이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쪽 전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는 바로 프리딕션. 이게 바로 프리딕션이죠. 프리딕션 안 되기 때문에 타르핏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북미 대륙에 3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 북미 대륙 포유들, 대형 포유들 다 빠져 죽는 거예요. 10분 후에 빠져 죽는 줄 아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No prediction. 프리딕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전전도입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냐 하면, information on possible outcomes on their, 그 다음 뭐냐면, effective하고, 어디서 이거는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value. 요게 바로 아미그달라에서 하는 거예요. 감정의 레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on their novelty. 새로움. 이게 바로 히포캄퍼스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걸 공부하잖아요. 새로운 것에 사람 끌려가요. 근데 자주 왜 재수하면 성적이 잘 올라가는 줄 알아요? 시간 그만큼 투자하고. 재수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것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겹도록 3년 했던 거 또 하니까네. 질려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때 대학 가장 어려운 거 했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노벨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on the novelty, 히포캄퍼스하고 is integrated in accumbens. accumbens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조다희 박사님 강의도 계속 나왔던 게 뭐냐 하면, middle forebrain 번들이잖아요. middle forebrain 번들이 VTA에서, accumbens에서 프리프론탈로 가는 그게 메인 루트잖아요. 그것에 있는 바로 accumbens가 핵심입니다. accumbens가 뭘 한다니까네. 전전두입에서, future outcome, possible, 가능한 몇 분 후에 일어날 아웃컴을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밸류, 감정적 밸류를 아미그달라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새로운 거냐, 생존에 중요한 새로운 정보냐, 이 정보를 붙인 거, 새로운 거 하고, 좋고 나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져올 결과,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결과. 동물은 이걸 예측 못해요. 동물은 이걸 예측 못해요. 왜 예측 못하는 줄 알아요? 동물은 감각에 구속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감각이 구속되기 때문에 시간성이 없는 거예요. 타임 컨센서스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후에 죽으러 가는 길도 모르고 늪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곧 벌어질 이 상황, 그 다음에 곧 벌어질 상황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감정하고 기억을 통해서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어디서 모아지느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Integrated in accumbens. accumbens에서 다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accumbens는 뭘 하냐면 it forms their current silence.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디자인 강의에서 가장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돌출성이란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모아진 정보에 그거 모아져서 그러니까 편도에서 감정, 그 다음에 그 전전두엽에서 미래 예측, 그 다음에 해마에서 새로움, 이 세 가지 정보가 다 모아져서 뭘 구성하느냐? 그걸 봤더니 커런트, 현재의 돌출성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돌출성이란 말이 이쪽 분야 하는 분 내놓고는 아주 생소한 말일 거예요. 살리엔스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동물들이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만 울리켜보면 근데 가다가 뭐 턱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봤죠? 동물들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동물들 움직임이 탁구공처럼 뛰다녀요. 자기랑 따라가는 거예요. 감각하고 그냥 감각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감각하고 우리는 갭이 있는 거예요. 감각하고 우리가 그 현 존재가 갭 사이에서 우리는 멘탈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 감각을 지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술의 본질이 감각 지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웨이는 예술이 안 돼요. 고든 직선 도로는 예술이 안 되지만은 10월, 11월 달에 그 감 한두 개 남았는 강원도 돌담길은 예술이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돌담길이 곡선이잖아요. 곡선에서는 항상 보면 10m 바깥에 돌았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돌출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예측을 하려는 거예요. 감각을 지연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의 본질은 뭐냐면 감각의 지연입니다. 감각을 지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타임 컨서스는 있어. 시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은 그게 약해요. 자, 그래요. 이 대목입니다. 이거 뭐 좀 너무 그러니까. 요거는 리스만, 우리 회원들 다 강의 들으셨잖아요. 리스만의 그 논문에 있는데 저 책에 그대로 좀 달아놨는데 노벨리티가 결국 일어나면 이게 히포캄퍼스 CA1하고 CA3 사이에 일어나는데 CA1에서 이게 컴프레이터, 그 비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자극하고 지금은 현재 자극이 요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비교값이 같으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값이 다르면 노벨리티가 형성되면 이게 바로 오쿤벤스를 통해서 VTA를 가갖고 결국 이 유명한 히포캄팔 VTA 루프가 돌아와서 뭐가 나오죠?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도파민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그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 인코딩, 스토리지, 리트리벌 이 기억의 과정에도 다 이모션, 감정이 개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목표 처리로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는 왜 아까 미들 프로그램 번들이 그만큼 중요하냐면 VT에서 오쿤벤스를 해서 이 전도입을 하는 이쪽 영역이 있어. 그래서 리워드, 모티베이션, 컨트롤 이 영역들이죠. 이해합니다. 오쿤벤스, VTA, 컨트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로를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이 VTA 쪽입니다. 이쪽 눈 동공이 있는 이 피질이 내적 전전두엽이죠.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전체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심볼릭 피시스라는 책인데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짐승들 전체로 보면 전전두엽 비율이 이제 인간 쪽으로 오면서 더 커지는 거죠. 이 비율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니베이션이에요. 이니베이션 해야만이 어텐션,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한 영역이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 그 다음에 오쿤벤스하고 전체 앞쪽에 다 있죠. 구조를 보시고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이어그램, 최근에 그 다이어그램 보면, 이쪽에 도파민입니다. 결국은. 도파민에서 감정이 원팅이요. 그래서 원팅하고 라이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최근에 이게 하두슈입니다. 원팅하고 라이크를 구분하는 거.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크는 이니런트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설탕이 좋다. 이건 라이크예요. 근데 라이크의 본질은 뭐냐면, 라이크는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안 먹어요. 설탕 마음대로 안 먹어보세요. 질리지. 그렇잖아요. 음식은 라이크예요. 원팅이 아니에요. 딱 충족되면 그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원트는 뭐냐 하면 돈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스탑 안 해요. 돈하고. 근데 중독되는 거는 라이크가 아니고 설탕이 중독될 수 없어요. 더 힘들어요.
중독되는 건 대부분 원터에서 중독돼요. 원터 술이나 마약이나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맛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맛이 좋다는 건 없어요. 담배, 그 지독한 연기를 콧구멍에 해갖고 폐로 집어넣는데 이거 미친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거 못 끊잖아. 이거 라이크해요? 라이크하지 않아요. 라이크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바로 이게 원터 하는 거예요. 근데 원터하고 라이크가 이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게 리워드 속성에 라이크하고 원터하고 학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죠. 자, 이제 조금 다시 그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와갖고. 자, 이거 봐서는 뭡니까? 이게 음패입니다. 우리가 음패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워킹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삼각형이, 이제 흔히 이런 거 보셨잖아요. 이 삼각형이 원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우리는 브레인에서 어떻게 해석해버렸나 하면요. 이 원이 요렇게 60도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잘려져갖고 요렇게 배열될 확률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피하기 위해서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브레인은 없는 삼각형을 만들어갖고 이 흰 삼각형이 이걸 덮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무슨 문자인지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거 보기 전에. 근데 이렇게 나누면 이거 이렇게 해져요. 잉크에 덮인 B자예요. 됐죠? 근데 왜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해석이 안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의 진화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 시각은 음패를, 그러니까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 진화되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숨겨져 있으면 우리는 찾아내요. 그래서 시인들이 잘 숨기는 거예요. 의미를 숨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초보로 쓰는 사람 딱 알아요. 의미가 드러나는 사람은 그 초등학생 일기장 같은 거예요. 의미를 숨겨야 돼요. 의미를 숨기면 숨길수록 정보량이 많아지고 드러났을 때 더 경악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알잖아요. 숨기면 안다. 이게 파라독스예요. 우리 시각의 파라독스는 뭐냐면 숨겨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나해 온 거예요. 드러내면 몰라요. 드러내면 몰라. 이게 무슨 글자인지. 숨기면 알아요. 이거 음표예요. 그래서 문학에서, 디자인에서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네. 자, 개념의 원조가 지금 에델만, 유명하죠. 우리 회원들 다 공부했죠. 에델만. 그래서 국내 한 3권이 번역돼 나왔죠. 네. 에델만이 형성한 게 뭐죠? 개념의 번조와 지각의 번조와 1차 의식, 고동의식 이야기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1차 의식까지 있죠. 결국은 여기서 동물은, 그러니까, remember the present. 기억되는 현재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현재가,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동물한테는 스냅 사진만 존재하는 거예요.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10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동물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감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억이 약해요, 동물은. 물론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주 얘기해요. 개는 대소변 몸 갈리면 그 자리에서 뭐라 해야 돼요. 10분 지나면 안 그리 잊어버려요. 우리 집 개 아직도 오줌 몸 갈래요. 그 자리에서 뭐라 해야 돼요. 10분 지나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동물은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이 와서 시간 타임 컨센서스가 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랭귀지 때문에요. 네. 바로 랭귀지. 이게 베로니카 브레이커 영역에서 랭귀지를 통한 기억의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랭귀지.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린 다이그램인데, 동물은 뭐냐 하면 의식이 1차 의식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션, 이 바깥 자극이 오면 여기서 스틱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이 자극이 요걸 따라가. 이게 스위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깥 자극에 따라서 이게 어텐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그 의식의 삼각형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페레탈 로브하고 프리폰탈하고 그 펄비아, 시상침하고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어텐션하고 다른 데로 또 어텐션 해줘야 되잖아. 한쪽이 하면 편집적이잖아. 설정해줘야.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어텐션을 끊어야 돼요. 끊고 다른 쪽으로 어텐션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바깥 환경에 따라서 어텐션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환경에 맞게끔 그 작업 워킹 메모를 통해서 장기 기억을 링크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그 문학이 출현했던 배경은 코그니티브한 이 인식이 유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윗선의 그 인지고고학의 핵심 이론인데, 인식의 유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모사피엔스가 갖는 본질적인 그
펑션, 인지작용은 뭐냐면, 자연사학지능, 그 다음 기술지능, 그 다음 언어지능, 이런 지능들이 네안데르탈까지는 칸막이 처해졌다는 거예요. 지능과 지능 사이에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오면서 이 칸막이에 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산에 가다가 약초를 뽑을 수 있고 약초 이런 독버섯을 헤아릴 수 있고 동시에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다른 기능인데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능의 유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지능, 사회지능, 언어지능이 이렇게 칸막이 쳐 있는 게 네안데르탈까지라 보고 미슨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오면 인식이 유동됐다는 거예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언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언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건 저 책에서 언급을 했는 건데, 그러니까 미적 아름다움은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뭐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비싸겠죠? 근데 이거는 한 1억 정도 줘야 돼요. 명하여. 머티리얼을 한번 보시면 뭐가 다른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거는 1억 정도 줘야 되고 이거는 뭐 저 수만 원 주면 살 수 있는가? 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세요. 통일은 돼 있잖아요. 통일은 돼 있는데 뭐냐면 세분화돼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게 좋다는 건 착각입니다. 아니요. 단순한 거는 멍청한 거예요. 간결한 거하고 단순한 건 달라요. 예술은 간결을 지향하지 단순을 지향한 거 아니에요. 간결해야 돼요. 더 뺄 거 없는 상태에서 가는데 그 상태에서 최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술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보세요. 복합하고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세분화되면 통일되기 어려워요.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세분화되면 통일되기 어려운데 세분화되는데도 균형하고 리듬을 갖출 때 그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이. 대칭에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다시 한번 데프리 본론을 이야기하면 디자인은 제가 봐서 간단해요. 최소 에너지의 최대 효과요. 사실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최소작용의 법칙, 자연과학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 최소작용의 법칙이 생물학적 버전이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에너지를 최소한 줄여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부분 쓰는 게 뭐냐면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지 강조가 아니요. 노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노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더 강범위하게 효과를 미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원활해. 사회 전체로 노이즈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권이 조용하면 어떻게 되죠? 다 편안하잖아요. 노이즈를 줄여줘야 돼요, 노이즈를. 저는 이렇게 신문을 한 4부를 한 10년 이상 보는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전체 이 사회적 노이즈 레벨, 감정이 얼마나 인플레이션 되는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으면 그것은 조금만 건드려 터지는 거예요. 별다른 거 아닌데, 다른 것도 뭐 하늘 일도 아닌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시그널을 정복시키는 쪽으로 갔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 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삶 전체에서도 보면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의미를 극대화해야 돼요. 자 보세요. 피크점 이동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황당해 우리가 보면. 근데 이게 어느 일정한 부족에서는 이게 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피크점 이동이요. 그렇게 뭐냐면 시그널을 맥시마이즈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의미, 이쪽 사회에서는 의미 시그널, 이게 목이 길면 미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이게 커지는 거야. 자, 보세요. 컨트라스트. 짐승도 해요. 세상에. 이 호주에 있는 이거 정자새라는 새인데, 이거 저 수컷이 안고 부를 때 자기 집을 이렇게 하는데 뭘 잔뜩 끌고 모아요. 뭐 얼마나 색깔의 컨트라스트 보세요. 자, 따라서 그룹. 컨트라스트. 이거는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도 다 해요. 근데 언유는 못 해요. 이제 왜 언유나 이런 음패나 이런 걸 많이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촌 사람들이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촌스럽다, 색깔을 너무 이렇게 하면 촌스럽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컨트라스트는 지적 수준이 낮거나 높거나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과도하게 쓴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렇게. 아니면 좋은 의미요. 그래서 야들은 잘 쓰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컨트라스트 주는 거예요. 그룹핑 하잖아요. 그룹 컨트라스트. 근데 대부분 요즘 지자체에서 무슨 이렇게 프로젝트 하면 제가 사진을 뒤에 보여드릴 테니 대부분 어디 빠져요? 여기 빠져요. 컨트라스트를 너무 줘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룹핑 너무 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촌스러운 거예요. 엄청 촌스러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라스트하고 이 대칭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내가 이 자료를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거미가 있대요. 세상에. 이거 보세요. 피카소, 이거 뭐야, 마티스 다시 나온 것 같아. 그러세요. 얼마나 색깔의 컨트라스트, 이제 느껴지죠? 대칭, 퍼펙트 대칭이 나와요. 거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기본입니다. 보세요. 기가 막히다. 한번 볼까요? 우와, 세상에. 내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 거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트라스트 한번 보세요. 색깔의 컨트라스트. 근데 색깔의 컨트라스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의미의 컨트라스트를 주세요. 어떻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깊이 있고 피해가더라. 이거 의미의 컨트라스트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보세요. 이 사진은 명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전문가 사진인데 뭘 느껴요? 컨트라스트 줬어요? 뭘 줬어요? 은유를 준 거예요. 은폐를 한 거예요. 의미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칭 보세요. 요거 하나 있을 때는 여러분들 크게 아름다움 못 느끼는데 이게 대칭, 물에 비친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확 달라질까요? 대칭은 이럴 때 쓰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내가 요즘 이 운동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느 길이 아름다운가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어제 저녁에 만든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어느 길이 아름다운가. 요즘 지자체에서 뭐 많은 거 이런 거 유체밭 만들기만 해요. 내가 이거 반동도 좀 해야 되겠어. 이거 보세요. 이거 사람들 편안하게 느낄까요? 몰라. 나는 지금 영 아니다 보고 싶은데. 이거 완전히 그룹핑 극단적으로 갖고, 컨트라스트 이거 너무 갖고, 이거 재미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을 많이 조성하는데 이거 아니요. 이거 완전 대칭이고, 요거는 뭐 시간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왜 이 나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대칭을 끝까지 갖고 간 거예요. 이게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 보세요. 이거 좀 색깔이 명하는데 내가 화면을 보면 진짜 막 동료가 막 나와요. 옛날 시골 이렇게 예. 자, 이 길 보세요. 이게 직선인가요? 곡선이죠. 뭐죠? 은폐요. 정보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면 누구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술의 기본 원리예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이 반동도 좀 해야 되겠어. 이거 진짜 이거 보세요. 어디 가면 요즘 지자체 돈이 넘쳐나갖고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게 이래 보면 뭐 설악산 같은데 좀 되면 모르겠는데 요 쪼면은 뒷동산이에요. 산 자체가 요 높이 한 1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애들 특히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가장 지난번에 우리 박자서 지리산에 갔거든. 지리산에 갔는데 지리산에 4등 답사를 갔어요. 우리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때 실망했는 게 뭐냐면 그때 아무도 없이 몇 사람이 갔는데 쫙 갔는데 계곡마다 계곡 대단해요. 근데 계곡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계곡마다 안내파시 있어요. 숲속에 나는 버섯, 독버섯, 곤충 이게 100m 가다만 있어. 내가 무슨 초등학교 교실 온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돼요. 제가 웬만한 우리 박자세가 해외 학습 탐사를 11번 갔어요. 웬만한 데 가봤는데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호주에 가면 20억 년 그 지층을 들어가봤는데 안내판 하나 없어요. 안내판 본 사람 있어요? 호주 가갖고? 없어요. 이거 가행이에요. 이거 좀 우리 이거 미학하는 사람 좀 지적해줘야 돼요. 어느 유적지에 가봤는데 쪼매는 귀하집, 정자집 하나 있는데 그 비석, 그 사람 공덕을 하는 비석이 그 귀하집 높이보다 높아요. 가장.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칭이 이렇게 균형이 깨졌는가? 이게 좀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산에 가서 우리가 뭘 놓잖아요. 놓고 자연에서 그냥 섭입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등산하면서 라디오 켜놓고 다녀요. 이거는 아니요. 왜? 다시 노이즈. 정보가 전달할 수 없어요. 내가 봐줄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쪼매난 길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당신 덕분에 숨을 쉽니다. 곧잘 말. 이게 뭐에 위반되면 가르쳐줄까요? 정보가 어떻게 돼요? 확률이 알아버렸잖아, 벌써. 유명한 영화관에 가면 핸드폰 못 갖고 가잖아요. 이거 짐다 세버렸잖아요. 가장 멍청한 방법이 뭐냐면, 이거 좋은 집입니다 해놔놓으면, 당연하지. 좋은 집에다가 좋은 집이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흔히 실수를 이렇게 해요. 미리 정보를 줘버리고, 정보 확률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 숨을 쉴만한 데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보량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놀라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아요. 네. 정보량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죠? 완전히
완전히 대칭 균일을 하려고 시켜줬잖아요. 이건 예술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나 이런 데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몰라 요즘 미적 기준 닮아졌는데 이런 거 많이 가 사람들이. 나는 가고 싶은데 이런데요. 진짜 뭐 이런 길은 걷고 싶어요. 굽이 돌아가고 뭐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런 길 얼마나 좋아요. 내 인터넷에 그냥 무작위로 갖고 왔는데 좋은 길이 뭔가 간단해요. 인터넷 들어가고 걷고 싶은 길 안 가면 돼요. 됐나요? 디자인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설계해갖고 이런 길 얼마나 가고 싶어요. 이 고개 넘어 뭐가 보일까? 이런 길 걸으면 그럴 때마다 놀라운 착상이 들어요. 뭐가 제로다? 노이즈 레벨이 제로인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감동받고 아니고는 제가 많은 데 가봤는데 경치 그런 게 아니요. 경치도 물론 중요한데 핵심이 혼자라야 돼요. 혼자. 둘이라도 안 돼요. 혼자 있어야 돼요. 왜? 노이즈 레벨이 제로 되면 배경 잡음이 안 나오면 모든 것이 그 음가를 가져요.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 항명골에 우리 회원들 좀 알 거예요. 그 찻집에 가면 추석이나 이거 저 구정 때 가면 이 저 바깥 유리창에 눈 내리는 장면을 4시간 앉았다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앙상한 고목 감나무 그 까치 2마리 앉았고 한방 눈 내려요. 4시간 앉았다 오면 한 달 스트레스 다 풀려요. 왜 그럴까요? 노이즈 레벨이 제로인 거예요. 노이즈 레벨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하는 모든 몸짓, 하는 모든 소리가 제 음가를 갖고 제 값을 가져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디자인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노이즈 레벨을 제로로 만든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자, 우리 다 이런 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다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디자인은 두말 할것 없이 느낌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운동 루퍼, 모터 루퍼하고 어소시에이션 루퍼하고 림빙 루퍼가 함께 물려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한다는 자체가 그냥 브레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다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모든 포정도 다 진화적으로 보죠. 계속 나왔던 얘기.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색깔이 왜 진화되었는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프리카가 대략 1500만 년 전부터 사바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먹이 경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영장류들이 자, 어느 게 서바이벌 하기 쉽겠어요? 빨간색을 볼 수 있는 게 더 서바이벌 하기 쉽겠죠. 열매가 이렇게 빨간색이라 이렇게 유니크합니다. 디자인 내가 우리 저 회원한테 자주 이야기하는데 빨간색 쓸 때 조심해야 돼요. 빨간색은 독이요. 요만큼 써야 돼요. 빨간색 많이 쓰면 모든 디자인이 촌스럽고 어글리해져요. 근데 이 독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한테 딱 하람 정도 쓰면 모든 게 살아나요. 이렇게. 우리는 빨간색이 그만큼 민감하게끔 진화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색 쓸 때, 디자인할 때 빨간색을 미니멈 써야 돼요. 독처럼. 반드시 써야 될 때면 조금만 점처럼 찍어주면 모든 게 확 살아나요. 이렇게. 몇 개 찍으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죠? 시각에 놀라운 건데 이게 움직여요. 실제로 안 움직이는데. 세상에. 자, 이거 이제 잘 아는 마추픽추입니다. 이거 혹시 이 사진에서 좀 이상한 거 본 거 있나요? 하는 소리가 안 들리네?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저는 한 15년 전에 갔었는데 마추픽추 가고 여기까지 등산을 했는데 그때 저도 몰랐어요. 이거 보세요. 그 뭐냐면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죠. 이렇게.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 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디자인은 느낌에 대한 디자인이고 그것은 최소 에너지를 써갖고 최대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10가지 원칙, 미학의 10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 원칙은 다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출현은 미적 감각이 뭐 우리가 생존에 도움이 되어 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형적으로 생물학 시스템에서는 전용이에요, 전용. 목적 지향성이 일로 전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 지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쪽이 되는데 결국은 누클리어 콘벤스에서 이 쾌감 이쪽 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있고 아나전 전투에서 있는 밸류 디시전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프리폰탈 코텍스에서 컨트롤 이니비에이션입니다. 이니비에이션 안티사가딕 안티포인팅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언어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언어가 왜 안티사가딕, 안티포인팅에서 나오는 이쪽 브레인 진화 쪽 주장 중에 하나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일상대화. 일상대화의 소품이 뭐냐면요. 일상대화는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보통 식사하면서 무슨 대화를 해보세요. 무슨 뭐 내일 계획이나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지금 식당 앞에 있는 그 밥 먹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극 안티 포인팅이에요. 다른 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 10분 됐어? 아, 그렇죠. 그럼 저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 미학 관계인데, 자, 보세요. 요렇게 보는 게 더 미적인가? 자, 어느 게 더 미적이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훨씬 이게 더 사람을 유혹해요.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죠? 예, 네, 뭐냐면, 이건 그냥 드러낸 거예요. 숨겨야 돼요. 뭔가를 숨겨갖고, 숨긴다는 예술의 본질은 숨기는 거예요. 숨겨야만이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해요. 찾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감각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지연되는 지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멘탈 프로세스를 많이 해서 의미라는 새로운 차원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름 보세요. 컨트라스트 괜찮죠? 이 그룹핑 너무 가용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설계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찍은 사진인데 어때요? 괜찮잖아요. 이걸 많이 선명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안 흘러요. 애매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애매하게 하는 게 왜 핵심이냐면 예측 불가능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확률이 낮추면 정보량이 어떻게 된다? 많아지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네. 완벽한 대칭이 아니고 살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보세요. 네. 예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네. 그럼 확률 높아져. 예측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라마찬드란 그 10가지, 그건 뭐,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강의를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핵심 메시지는 통신이론에서 하는 그 3논의 정리, 그걸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사람들이 그걸 응용할 수가 있어요. 3논의 정리는 간단해요. 정보량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거예요. 정보량은 정보 통로의 크기, 밴드위스. 일단 그거에서, 그러니까 아예 사람 통이 크게 나야 돼요. 큰 건기로 타고나야 돼요. 미적 감각이 되는 거죠. 타고나는 그 포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뭘 비행하냐면, 시그널, 내가 전달한 의미체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배경에 놓여져요. 근데 지금까지 다 모든 디자인이 시그널을 어떻게 잘 액센트를 주느냐 이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매미처럼 되는 거예요. 서울시 매미 기억하세요? 다 그냥 악순환 빠져요. 그보다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경 잡음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정보량이 많아져요. 정보량이 많다는 말이 뭐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마음껏 전달했다는 거예요.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량을 크게 하고 고관점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정보량이 큰 건 어떤 거냐? 정보 이론에서 확률의 반비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제로예요.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애매하게 하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예측 불가능한 게 돌발적 사건가 예측 불가능한데 예측 불가능 끝까지 밀어붙이면 돌발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카오틱해져요. 그럼 예술은 뭐냐면 그 돌발성하고 의미성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 컨트라스트를 과도하게 주는 거예요. 빨간색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라스트 대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거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짐승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언유를 써야 돼요. 숨겨야 돼요. 숨겨야 돼요. 숨기면 우리 시각이 그걸 디텍트하기 지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는 매 스텝마다 숨김이 계속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감각이 지연되면서 그 숨김이 탄원할 때 도파민이 팍팍 분비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